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부문 한식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기출문제 제4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전 과목 다 앞에 1번부터 50번까지는 공통사항들이죠. 네, 그 부분은 공통분으로 해서 이제 18회차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한식 부분 마지막 회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별 문제는 51번부터 60번까지 이제 10문제씩 들어오는데 한 회차당 지금 20문제씩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2회차분을 한꺼번에 푸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1번 글루타민 에이시드가 되겠습니다. 리신 또는 라이신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피마자에 포함된 독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또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도 그냥 단백질 쪽 그쪽에서도 이제 라이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L자죠. 얘는 R자고요. 이노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산에 포함된 거죠. 예, 화학 조미료 성분 역시 이노신산도 화학 조미료 성분입니다. 글루타민산도 조미료 성분이죠. 예, 호박산은 조개, 사과, 청주, 간장 이런 쪽에 이제 포함된 구수한 맛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에 효소를 작용시키면 가수분해 되어 단맛이 증가하여 조청이나 물엿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당화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과 열을 전분에 추가함으로써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성이 드러나고 맛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죠. 노화는 호화의 정반대예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점성이 떨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죠. 호정화는 호화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서 호정화는 물이 없이 가열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쇠나 프라이팬에 생선 껍질이 들러붙는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응착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선 껍질이 금속과 반응을 하면서 응착력에 의해서 달라붙는 것, 그 부분을 염두에다 두고 일단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이 냄비 바닥에 들러붙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맞는 말이죠. 금속과 그 단백질 성분이 가열에 의해서 달라붙는 거라고 그랬죠. 예, 활성기가 금속 이온과 작용하면 콜라겐이 만들어진다가 아니죠. 예, 콜라겐이 꼭 정확한 원인 물질은 아니지만 원인에 가까운 거죠.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은 콜라겐이 결과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틀린 말이다. 3번 미오겐 또는 마이오겐이라고도 읽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단백질이 주 원인이다. 맞는 말이죠. 예, 구상 단백질, 이게 모양새가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구상이라고 그래요. 이 마이오겐 단백질이 이제 구상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콜라겐은 섬유상 단백질이죠.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라상의 찬품 가지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네요. 이게 찬품이 아니고 찬품입니다. 니은 받침으로 바꿔주세요. 예, 수라상은 12첩이에요. 실제 수라상 말고 수라상하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첩 반상은 3첩에서 9첩까지 홀수로 가는 부분은 양반들이 쓰는 거고요. 12첩이 임금, 뭐 이 상에 올라가는 거다. 20첩은 원래 없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광고로 나오는 20첩 수라상이라는 그 광고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원래 전통 수라상에서는 없는 거죠. 예, 그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의 계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채로 친 후 계량컵에 수평이 되도록 깎는다. 맞는 말이에요. 눌러 담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그 함정을 꾹꾹 눌러 담는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밀가루는 눌러 담으면 안 된다. 계량컵에 담으면 살짝 흔들어서 수평을 맞춘다. 흔드는 것까지는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제 흔들 필요가 없이 이제 채로 치면은 고운 입자기 때문에 그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선 스파츌러나 칼 등으로 깎아 내리는 거죠. 그냥 수평을 맞추면 안 됩니다. 채에 친 후 계량컵 바닥을 살짝 두드려서 2번하고 같은 말이죠. 예, 수평을 맞춘다. 아니다고 했죠. 계량컵에 꽉 눌러 담는다.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이게 툭툭 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꽉 눌러 담는 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아밀로펙틴은 찰전분의 경우 100%, 뇌전분의 경우 약 8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밀로펙틴이.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그냥 보리 그러면은 뇌보리를 얘기하는 거죠. 현미 그러면은 그냥 뇌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쌀 그래도 그냥 통상 뇌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찹쌀이 답이 된다. 물론 이 찹쌀 대신에 뭐 차조라든지 뭐 찰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아밀로펙틴 100%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인덕션은 실제 그 최근 첨단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앞선 기술이 적용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다 두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열 속도는 빠르나 빠른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열 조절이 제한적인 게 아니고 수월하죠. 예, 답이 1번이 벌써 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기는 금속재여야 하죠. 예, 이게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용기는 금속재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쌤이 일부러 이 대부분이라는 말을 추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덕션의 방법에 따라서 금속용기가 아닌 것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부러 대부분이라는 말을 넣은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유도 코일에 의해 용기와의 자기 마찰로 가열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라는 말을 지금 쌤이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덕션이라고 해서 다 유도 코일에 의한 자기 마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는 말을 넣은 거니까 그것도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기 상부 표면은 매끄러운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지요. 이제 그 통상적으로 불이 이제 아주 강하게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손으로 대면은 그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기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게 뜨거운 것을 손을 대면 안 되는지 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도정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맞는 것으로 지금 물어본 거네요. 이게 높일 때 또는 높을 때 다 같은 말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조리 시간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도정도가 높으면, 도정도가 무슨 뜻이죠? 일단은 벼가 이렇게 있죠. 벼에서 왕겨라고 하는 껍질만 딱 벗겨낸 걸 우리가 현미라고 그래요. 현미 부분에서 이제 도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미에서 도정 한 번 하면 원래는 이제 한 번 할 때 2분도씩 하지만 이제 이론상으로 한 번 하면 1분이 깎인다고 칠 때 그 1분이 0.8%씩 깎이는 거예요. 현미의. 그러면은 10분도까지 깎는 거거든요. 백미가 10분도예요. 그러면은 8%가 나가죠. 그래서 현미의 92%가 남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조리 시간은 단축되고 맛은 좋고 보기에 예쁘죠. 문제는 영양소가 완전 탄수화물을 제외하고는 싹 다 날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율이 증가하죠. 영양분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색상이 헤어지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뜸들이기 설명으로 적합치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게 풀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특히 이제 실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은 냄비에 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실생활에서는 양은 냄비에다 밥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전기밥솥이나 뭐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에 밥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뜸들이는 중간에 밥을 가볍게 뒤섞어준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압력밥솥에 어떻게 뒤섞어줘요?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옛날에 가마솥에 소뚜껑 열고 그 뜸들일 때 뒤섞어 줬었어요. 고온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게 맞죠? 여기서 고온을 일정 시간 유지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끓일 때, 그리고 뜸들일 때도 사실 고온이에요. 쌀알 중심부까지 호화되도록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뜸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밥맛이 좋다. 이게 너무 길면 안 됩니다. 15분 내지 20분 이내로 끝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색과 의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오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방이 5가지 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해서 5개 방이에요. 그럼 동쪽은 푸른색, 그리고 서쪽은 하얀색,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검은색, 정중앙은 노란색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 노란색을 썼어요. 중간에. 그런데 원나라 이후 문제가 생기면서 붉은색으로 바뀐 거죠. 그 왕의 제복이. 그러니까 그 점을 이걸 빨간색으로 가운데를 빨간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운데는 노란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유교하고 관련돼서는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 청은 동쪽이죠. 예, 북쪽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틀렸죠. 황은 중앙이죠. 백은 서쪽이고 적은
남쪽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적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 적이라고 쓰고 옛날에는 주라고도 했어요. 주가 메인이었죠. 주. 그래서 그 주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붉은색 공작이란 뜻이에요. 주작. 그리고 이제 이 청도 옛날엔 창, 풀 창자를 써서 창이라고 그랬었어요. 수원 그 화성에 보면 동쪽 문을 창용문이라고 그러죠. 그 창이 푸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문이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대문 서울의 흥인지문이죠. 예, 남대문 숭례문이죠. 예, 그리고 서쪽에 돈의 문이 되죠. 예, 이제 북쪽은 원래 이제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홍지문이라고 했었어요. 홍지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설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맞는 설명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바이타민 D는 오래 끓일수록 파기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왜? 바이타민 D는 끓이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일은 금속성 칼로 다듬어야 영양이 보존되는 게 아니죠. 금속성은 영양소 파기를 더 잘해요. 나무보다. 칼슘 이온을 식물 색소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칼슘은 색소 고정과는 관계가 없죠. 불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타민 A는 지질과 함께 조리할 때 섭취가 잘 되죠?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질과 함께 조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름을 함께 조리를 하면은 그 기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라이파이제라든지 이런 게 분비되죠. 리파제. 그럼으로써 이제 바이타민 A 같이 지용성 그 영양소를 잘 섭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기름에 볶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이타민 A, D, E, K가 지용성 바이타민이죠. 이런 영양소를 먹을 때 뭐를 함께 먹으면?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섭취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조직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급속냉동 온도가 몇 도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 틀리기가 무지하게 쉬운 문제예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3번으로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장기 보존용 냉동식품의 저장 온도가 영하 18도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조직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급속 냉동 온도는 영하 40도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겠고 이 문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는 문제는 아닌데 나면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예요. 예,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찜, 신설로 찌개 등을 차리는 전통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지난주가 뭐죠? 예, 안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진안주라는 게 있고 마른 안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안주는 질다 그런 의미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찜, 신설로 찌개 다 물기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4번 주연쌍이 되겠습니다. 주연쌍을 주안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역시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소에서 전이나 부침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그리들이 되겠습니다. 살라만다는 주로 그릴형 구이기를 얘기하는 거죠. 만능조리기는 주로 쿠커형 조리기를 얘기하는 거고, 번철은 무쇠로 만들어서 태가 없는 거를 통상 그 번철이라고 하고, 옛날에 우리 잔치 때 소뚜껑을 무쇠 소뚜껑을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사용을 한 거, 그게 사실은 이제 번처라고 같은 거죠. 예,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절식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복삼, 약식, 오곡밥 맞는 말이죠. 떡국은 예, 설날의 절식이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짓기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쌀은 80도 내외에서 호화가 시작된다. 아니에요. 60 내지 70도. 그러니까 달걀이 완숙되는 온도와 쌀의 호화 온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묵은 쌀은 햅쌀보다 물을 적게 붓는 게 아니죠. 햅쌀이 물을 적게 붓는 거예요. 쌀은 1시간 이상 불려서 밥을 짓는 게 맞는 말이에요. 쌀은 가장 권장하는 것이 냉수를 사용할 때 2시간을 불리는 것을, 침수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죠?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냉수로 할 때 2시간. 그리고 급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렇게 이제 침수시키면 되겠습니다. 찹쌀은 무게의 2배 정도의 물을 보면 안 되죠. 찹쌀은 그 자체가 아밀로펙틴이 많아서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부으면 더 질어지죠. 그러니까 맵쌀보다 물을 덜 잡아야 돼요. 무게 기준으로 해서 맵쌀이 1.5배, 찹쌀은 0.9배.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수세한 쌀을 30분 내로 불린다. 예, 맞는 말이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수로는 이제 2시간, 그리고 온수로는 20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는 거로 보고,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그 답이, 확실한 답이 2번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번을 맞는 거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햅쌀은 묵은 쌀보다 물을 덜 잡는 거죠. 더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1번을 맞는 거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쌀을 너무 세게 문지르면 수용성 바이타민의 손실이 심하죠. 예, 맞는 말이에요. 0.03%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좋다. 예. 이 소금이 통상적으로는 산성이에요. 근데 그 쌀밥을 하는 물은 알칼리 물이 더 낫죠. 그러니까 여기 넣는 소금은 알칼리성 소금을 넣어야 돼요. 알칼리성 소금은 흔하지 않아요. 천일염은 통상 뭐 애국자들은 천일염을 알칼리성 소금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운 소금이라든지 그 죽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알칼리성 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일염이 그 알칼리성 소금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림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 밥이나 떡을 할 때 쌀을 침수시키는 거하고 관련된 부분, 또 이제 그 나물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물에다 또 침수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식품의 쓴맛을 제거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쓴바귀 같은 거 뭐 바로 이 효과가 나타나죠. 건조 식품을 팽윤시켜 용적이 늘어나게 하죠. 쌀이 통상적으로 수분 함량이 15% 이하란 말이에요. 그게 수분 활성도 0.6 이하죠. 이런데 이제 그 침수식품으로서 팽윤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맛이 좋아지는 반면 조리 시간이 길어진다. 아니죠. 문제가 있죠. 조리 시간이 짧아지죠. 침수를 시키면 식물성 식품의 변색을 줄여주죠. 예.
특히 이제 녹색 식품 같은 거는 물을 많이 넣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덜 색이 변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칼질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밀어썰기예요. 밀어썰기. 후려썰기는 이게 최고난이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손목의 스냅, 반동을 이용을 해서 그 높은 부분에서 탁탁 이렇게 내려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힘이 덜 들면서 빨리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쓸 수는 없어요. 후려썰기는. 당겨썰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특히 이제 그 칼 끝을 사용할 때 당겨썰기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칼 배우기 시작할 때 난 밀어쓰기부터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눌러썰기는 이제 정교하게 예를 들어서 뿌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은 아주 고른 너비로 정확하게 딱 잘라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칼질이니까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 고기 등의 재료를 나무에 꿰인 후 불에 구워 조리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나무에 꿰어서 불에 굽는다라고 하니까 꼬치에다 덜커덕 하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통 음식이라는 거예요. 전통 음식은 바로 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과 전, 이 지짐이 전의 일종이죠. 적과 전의 차이가 뭐예요? 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반죽한 거를 얇게 도포해가지고 특히 양쪽으로 굽는 걸 기본으로 하죠. 반드시 양쪽으로 구워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양쪽으로 굽는 거예요. 적은 통상적으로 찜을 하는 거죠. 적은. 그래서 이제 그 큰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크기로 해서 통상 이제 정방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쌓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식 부문 4회차에 걸쳐서 총 8회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양식 과목별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꼭 수월하게 필기시험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